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세 개의 사주를 우리가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주가 바로 이 사주입니다. 이 사주인데 이 사주 역시 건명 남자 사주고요. 임자년에 태어났으니까 양의해죠. 그래서 대운이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사주 분석을 하는 순패, 진기, 희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두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이 두 개 여기는 이 사주의 그 생이나 상생 상극의 관계를 주로 다루어 놨고요. 주로 설명을 했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순패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부족한 게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상생상극을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좌우 기협에 대해서 좌우의 기가 서로 협조하거나 아니면 괴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느 정도 되는데, 통신성에서 매우 중요하게 설명을 했던 그 천부지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덮고 있고 땅에서 받쳐준다는 천부지재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그냥 저는 여기를 보면은 천부지재가 딱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설명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그 사주 설명부터는 이 자리에 이 사이에 천부지재도 같이 표시를 해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그 이치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 점차 발전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 대해서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국 관살 일주 허약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주를 꽉 채우고 있는 국이 뭐냐?
여기에서는 국을 자축 임계 임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국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사실상 이게 방에 북방에 자리를 한 두 양임과 하나의 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만국관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살이 이 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관살이 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주는 허약하겠죠. 근데 이 일주가 녹지에 앉아 있습니다. 로광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일주는 축이기 때문에 축 임묘진 해가지고 춘방 하방으로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일원이 진기한다. 일원이 진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일주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수 식상병견 단 진축 개 습토 능 축수 불능지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시할 바는 아니지만은 축은 상관이죠. 진은 뭡니까? 식신이죠. 식신과 상관이 둘이나 되고 바로 좌우에 있는 데다가 이 축과 진은 둘 다 습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화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회는 무슨 얘기냐면 불을 꺼뜨린다 그런 얘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치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화기를 잘 설기를 해내 가지고 이 화기가 약해진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축과 진은 토기 때문에 토국수를 해 가지고 이 망국한 수를 딱딱 제어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좋은데 망국이기 때문에 이 축과 진이 습토이기 때문에 이 물과 만나게 되면 이게 흙탕물이 돼버린다. 응? 흙이 아니라 흙탕물이 돼버린다. 그래서 불능지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교 처음 운이 이제 원래는 개축에서 이게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대운이 시작되는 나이가 되면은 이게 이제 초교 처음 대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교 갑인과 을묘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갑인과 을묘로 바뀌었으면은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병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기하고 병이
노광에 앉았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세력인데, 갑인과 을묘는 이 살과 관살과 이 일주를 통관시켜 주죠. 해서 살인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망국한 물들이 오히려 일주는 반가워지는 거죠. 얼마든지 이 관살을 이용할 수 있고 내가 화를 입을 염려는 없으니까. 그래서 화살생신, 제가 통관한다 표현을 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화살생신해서 조유반수 그랬습니다. 이것은 반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제 1차 과거에 합격을 해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우리로 치자면 성균관, 그런 곳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반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균관에 입학을 했고 그 재업은 유여, 그 재산과 조업은 유여, 여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주 좋은 삶을 살았다. 을묘까지는 그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후교 뒤에 바뀐 것이 병진운인데, 이 병진운인데 이때는 부단불능방신, 병진운으로 딱 와서 보니까 이 병은 진토의 설기를 받아서 세력이 약해진 데다가 임계임셋이 이 병을 극하기 때문에 이 일주병을 방조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부단불능방신 이렇게 설명을 했고, 반수관살해극, 이 강한 관과 살을 자극하는 꼴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 관과 살을 깨어놔가지고 오히려 관살이 병화를 극하는 그런 꼴을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처 극자 가업 모산 그랬습니다. 형처 하면은 이 배우자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극자 자식이 또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업 모산, 그렇게 가업이 모산했다, 흐트러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진운에 또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원숭이 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년에 암공 살국, 신자진 수국을 이루니 이
관살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이 오가 버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도 역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사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위 조지 즉 길, 방지 즉 방지 반해. 이것은 조지 생에서 돕는 것은 길한데 여기에서 방지 응원군이 와가지고 돕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하는 설명을 마지막으로 더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그 설하고 선생은 했고요. 이 통신송에 의한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죠. 그러면은 이 통신송은 뭡니까? 여기에서 병화죠. 병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디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 가지가 나와서 오에서 아주 튼튼해집니다. 튼튼해져 가지고 축진에서 역시 꽃을 피우고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씨앗을 씨방을 튼튼하게 해주는 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이 있으면은 이 병호는 비록 왕지에 앉았지만은 노광지 병이 노광지에 자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 병호가 여기에 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 겨우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씨앗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양기가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양기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 방법이 관인상생을 할 수 있는 이 관인상생의 방법, 화지하는 방법이 있고 비겁이 와서 도와주는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화지하는 방법이면은 여기는 소위 말하는 그 생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방지하는 방법이 오면은 돌방자 방입니다. 방지하는 방법이 오면은 관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죠. 싸움이 일어난다고 해도 일주가 관살의 비용 그 기세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지하는 방법 이게 공이 있다. 방지하는 방법은 해가 있다 하는 게 그 맞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로 가보죠. 이 사주 역시 건명이고 임진년 양의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주를 이제 설하고 선생이 설명을 하기를 이 사주는
꽤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죠. 자, 차조, 소기, 이 사주는 차조, 이 명조, 그러니까 이 사주는 속이 세상에서 말하기를 속이 신강살천논 그랬습니다. 신강살천하다고 한다. 그 신강이 뭐냐? 갑인해가지고 갑이 노광에 앉아 있고 인월이니까 이게 뭐라고 합니까? 강하다, 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이 강하고 여기 보니까 경이 살이 있습니다. 살이 절지에 앉았으니 이것은 절은 끊을 절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리가 잘렸으니 이게 살천, 살이 천하다, 천박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데 살이 천하기 때문에 취경금이용, 이 경금을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속론이라. 속이 그랬죠. 속론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위, 춘목, 닭음 말하자면은 봄철에 나무가 금을 만났으니 필작 동량직이다. 이것은 반드시 그 동량지목이 된다. 동량지기가 된다. 그래서 권면하여서 무엇을 그 독서 공부를 꾸준히 하면은 필발 반드시 피어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속에서는. 근데 실제로 봤더니 지 삼순외 이게 30대가 다 되도록 부단 독서 무성 2차 가업 소멸이랬습니다. 그 말과는 달리 앞에서 말한 말과는 달리 독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공부를 해도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이 가업 점소 가업이 점차 소멸되었다. 속여추지. 그래서 내가 추명을 해보니 추명을 해서 관기지 그 지지를 살펴봤더니 좌양인 두 인목의 자리를 하였으니 병권
당령이다. 이 간목이 인의 자리를 하였으니 병권하였고, 세력을 잡았고, 좋을 때를 내가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근수다 하는 건 내 맘대로 한다. 그게 권력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당령하였다. 또 이 계절이 내가 힘을 쓰는 계절이다. 그런데다가 간투양님, 천간에 투출한 이 두 개의 임이 생조왕신, 이 왕신을 생조한다. 또 게다가 연지 진토는, 이 진토는 뭡니까? 축, 진을, 개무 그랬죠. 그래서 개의 창고, 물의 창고이고, 진을개무니까 목의 여기가 있다. 이 진토는. 그래서 능축수양목, 이 물을 저장해 가지고 이 진토가 토생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임목을 생하기 때문에 불능생금, 금을 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토생금하는 토의 역할을 하지를 못한다. 임목이 진토를 극하고, 여기 어찌 봤을 때는 임묘진에서 묘가 빠졌지만은 이것은 봄철의 진이기 때문에 이 경금을 생할 수 없는 사실 목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이제 보았다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점 경금은, 여기 하나 달랑 있는 이 경금은 휴수이 극, 경금은 어디에서? 토생금, 그러고 화 안에, 사화 안에 경금이 생지이고, 오화 안에는 기토가 있어가지고, 이 사실 화는 금의 극지가 아니고 사실 생지입니다. 오행에서는 그게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은 생지가 맞습니다. 생지를 지나가지고 생지가 오기 전에 절지라는 말입니다. 절지. 이 경은 봄철에는 절지예요. 절지. 금은 절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 이미 휴수하여서, 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기되는 것. 그리고 수는 충되는 것. 그러니까 겨울철을 지나고 봄철이기 때문에 이미 이 금은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게 아주 극에 다른 상태이다. 그런데다가 차 오화적지, 이 오화가 이 금을 대적하고 있다. 절지에 앉아 있다. 그런데다가 인오 화국이 돼가지고 이 오는 결코 세력이 약하지 않다. 여기에다가 그럴 뿐만 아니라 임수, 이 임수는 간목을 생하는데, 또 이 임수는 진의 뿌리를 받고 경을
설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금생 임수하고 임수생 간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경금을 설한다. 그래서 분류 무용, 다만 용신이 대수 쓰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임을 설하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용신이 아니라 병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범 무릇 왕지극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갑목은 여기서 대단히 왕하다. 그러니 왕이 지극하면은 이 불의 극, 마땅히 설을 해야지. 이 갑목을 설해야지. 이 경금이 극을 하면은 안 된다.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의순 기세, 이 갑목의 강한 그 기세에 순응을 해야지만이 불패기성, 그 갑목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화이용, 이 오화가 용신이 되니 장래 운지 화지, 장래 운이 이 화지에 오면 사오미, 이 화지에 이르면은 수 불부어명, 그 이름에는 불부, 그 이름은 비록 그 명성은 드높이지 않더라도 정당 부월이 그 이익에서는 그 마땅히 그 부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그 명성은 얻지 못해도 돈은 많게 된다. 언제? 이 화양에 오면은, 사오미 이때가 되면은. 그래서 기명취리, 이름을 버리고 이익을 따르게 되니 인즉 기유 경영, 여기서 기유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유도, 그러니까 공부하고 선비의 길을 가는 이 유를 버리고 경영을 했다. 기유 경영을 했다. 그 장사꾼으로 나섰다. 사업가로 나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병오운, 이 병오운에 이르러서는 극진경금지병, 이 병이 되는 경금을 극진하다. 다 없애버렸다. 극해서 없애버리니 불만 10년이 되지 않아서 발제 10여만, 재산을 일으킨 것이 10여만이다. 즉
경금위병명의. 그래서 보니까 경금이 병이 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통신송에 의한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갑이 대단히 세력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싹이 터가지고 잘 자라서 그 매듭까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상 그 매듭을 이루는 기능이 좀 약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진을계무 중에서 을 하나 딱 있고 이게 전부 다 양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매듭을 짓는 게 약한 데다가 여기에서 임 전부 다 이게 그 아직까지도 그 생하는 기운이 강하다. 근데 여기에서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가지를 틔워 가지고 그 가지를 튼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지를 다시 가지 마디에서 가지가 싹이 나게 하는 오화의 기능이 여기에 있는데 경이 개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서 인이 와가지고 그 오화를 돕기 때문에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 개두를 경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병이 된다 하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연에 와서 운에 와서 이게 크게 발흥했다 하는 그렇게 그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 역시 이제 마지막 사주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냐 그러면은 그 형상의 그 마지막입니다. 그 역시 그 건명이니까 남자 사주고 음의해 계유, 음의해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 대우는 갑자, 개해, 임술, 신유, 경신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게 됩니다. 역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사주는 그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같이. 자, 차조. 이 사주는 수왕, 봉금, 기세, 충분, 이 개해, 또 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수가 병권 등령했다. 이 사주 역시 수가 병권 등령했다. 그런데다가 이 물을 생하는 금을 이렇게 만났으니 이 물은 충분하다. 그 부딪힐 분, 내달릴 분. 그래서 부딪히고 내달린다. 걸릴 게 없다.
홍수나물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정 간목 고부. 이 단 하나의 간목이 메말랐다. 메말랐을 뿐만 아니라 이 물에 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은 도저히 간목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난설수기, 수기를 설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지기류 반성수한, 불약 순기류이미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충분하는 이 물의 세력을, 물의 흐름을 그치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물의 걱정, 수환을 이루게 되니 불약, 뭐뭐 하는 것만 못하다. 순기류, 그 흐름에 따르는 것만 못하니, 그 흐름에 따라서 그게 좋은 것이다 하는 게 그럴 정도까지가 되지가 않는다. 불약하다. 이 갑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초행개해, 조기왕신, 음비유여. 처음 운행하는 운인 개해운은 조기왕신, 이 왕신, 수세를 거역함이 없이 돕는다. 돕기 때문에 싸움이 없죠. 그래서 음비가 유여하였다. 여기서 음비라는 것은 그늘음자, 그리고 비는 이제 보호하다 하는, 그러니까 조상의 덕이 유여하였다. 남음이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일교 임술, 한번 바뀌어서 임술이 되니, 이 임술은 수불통근, 이미 비록 이 왕신의 수능을 하지만은 이 임은 술조토의 자리를 하고 있어서 통근을 못한다. 그래서 이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서 이 술이 홀로 있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역기기세, 이 술토가 이 수의 그 기능을 왕수에 거역하는 그런 그 토의 기운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형모 양견, 그 형사적인, 그러니까 요즘 뭐라고 얘기하면 그 구설, 어? 구설 관제 그러죠. 그 관제가 따르고 뭐 그걸로 인해서 재산을 없애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보였다. 요즘 얘기하면은 송사가 있어가지고 변호사비로 버는 거 없이 너무 많이 돈이 나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여기 술이 유가 둘이나 있으니까 이 유가 술과 자해의 통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통관이 됐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형모 정도로 끝났지. 만약에 이 유가 없었다고 그러면은 이건 일찌감치 사망하는 그런 사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신유 경신, 이 신유와 경신에는 정제병왕했다. 이 정제는 이 고물의 정자죠. 고물의 정자, 그리고 재산할 때 재자. 이 정은 우리가 그 천간을 얘기할 때 그 병정할 때 정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정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그 집안에 장정들이 있으면은 그 집안이 흥하는 집안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장정들과 그 재산이 병왕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금은 이 충분하는 수세에 순응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미무오운에는 역기성, 이 수세와 이 화토우니까 이 수세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수세와 이 화토가 부딪히게 되니까 반생 사업, 이 반생 동안 신유 경신에서 이루는 사업, 이 반생 사업 그런 얘기죠. 진부 동류, 다 동류를 따라 흘러가 버렸다. 진부 동류, 무슨 얘기는 그 허사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형처극자, 그리고 형처극자했다. 이 형처극자는 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고고무이, 외롭고 외로워서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 대단 쓸쓸한 그런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그런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 명조는 소위 곤륜지수,
이 곤륜지수라는 얘기는, 이 곤륜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히말라야를 얘기합니다. 그 히말라야에서 눈이 내려가지고 그, 이, 이루는 물. 그러니까 이 물은 히말라야에서 시작돼 가지고 내려온 물은 이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하죠. 이 황하의 물은 그 물에 순응하여야지 가순 이 불력이야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 명조이다. 여기에서 좀 겉들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히말라야에서 발원해서 큰 강이 되는 게 그 황하도 있습니다만은 베트남 쪽으로 흘러오는 그 무슨 강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강도 히말라야에서 발원을 하고 그리고 인도로 흘러가는 그 강도 히말라야에서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곤륜지수라고 한다. 인더스강이라고 그러죠. 인더스강이라고 그러고 베트남 쪽으로 흐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알죠? 그 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역시 한번 그 통신송으로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개수는 뭡니까? 봄철이 다 돼가지고 싹을 움트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개수라고 그러죠. 그 싹을 움트게 하는 그 기능이 대단히 강합니다. 대단히 강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그런데 이 대단히 강한 이 싹이 움트는 기능을 딱 하나, 요 간목 딱 하나가 받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간목은 물에 둥둥 떠다닐 뿐이지 착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이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간목을 무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간목은 진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목은 봄철이 왔다고 하면은 이것 역시 상당히 좋은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설하고 씨는 그런 그 관점으로 논을 안 했고 아예 여기에서 역행을 했기 때문에 봄의 운이 없죠. 근데 봄의 운이 왔더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대단히 발전했을 거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뭐 오행상으로 따져서 여기에서 그 설하고 씨가 설명한 그 내용이 굳이 틀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글이 한번 제가 설명한 것을 곱씹어 가면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방국에 대해서 지난 시간은 그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방과 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